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각적 훈육이라는 책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육이든 잠습관이든 다 한 큐에서 이어져 있거든요. 저도 아이를 낳기 전도 그렇고 낳은 후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를 혼내는 역할을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난 아이에게 항상 천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우리 집에서 호랑이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 난 엄한 사람 되기 싫어. 나 자신이 원래도 여리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애기한테 엄한 소리 못해 나는. 남편한테 호랑이 역할 맡기고 나는 그냥 아이랑 항상 천사처럼 잘 지낼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혹시 하셨나요? 제가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상황까지 키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아빠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아빠가 전적으로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 남편도 되게 가정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아빠네들이 보통은 애 가방도 몰라요. 색깔도 모르고 애 준비물 저희 몫이에요. 엄마 몫이 돼요. 거의가 다 뭐 진짜 특이 케이스 빼고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시시콜콜 아는 부분이 남편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올바른 규범을 알려줘야 되고 올바른 것들을 선물해 줘야 돼요. 물론 남편이랑 합심해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어떤 엄마 중에는 그냥 약간 이건 사람 성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하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도가 되게 강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육아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가 되지 않고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내가 이제 다 하고 싶다. 내가 원래는 되게 유약하기도 하고 그냥 남편이 잘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사실은 총대 안 맸었고 내가 뭐 한 것도 거의 뭐 그냥 나는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크면 클수록 진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 부분.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가 평정심과 감정 동요 없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이 심리 대 부모 심리 한번 볼게요. 예의를 잘 지키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많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죠.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거나 지하철, 버스, 식당의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 일쑤예요.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며 떼쓰고 우는 것은 물론이고 올라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대로 뛰어내려가는 등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은 일부러 그런데 부모를 당황하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것 뿐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의 기를 죽이기 싫다는 이유로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을 모른 척하는 부모도 있어요. 극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주의를 주라고 해도 아이들이 다 그렇지 왜 유별나게 굴어요?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쾌감을 표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일본 분이세요. 참고로 요즘은 또 외동아이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내 새끼가 최고지 라는 말을 달고 살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특별하게 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얘의 입장에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이런 것의 규칙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괜찮다, 잘한다, 이런 말만 듣고 살던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은 속된 말로 멘붕 상태를 불러오는 거죠.
중요한 거 나와요.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아이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요. 진짜 애가 행동이 안 좋으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애한테 평판이 뒤따르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는 끼기가 좀 또 힘들어져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 그래서 정말 아이 잘 키우는 게 중요하죠. 이 사회에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귀하죠, 누구에게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예의 범절 교육을 소홀하게 되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 자신이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부모가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어요." 라며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쓴 저자가 오쿠다 켄지라는 분이신데 아동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응용 행동 분석학자이고요. 육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난 거죠. 상담실에서 하소연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아이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상황 통제의 주도권이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아이의 페이스에 엄마가 휘둘린다는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부모의 말에 권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엄마가 아이를 붙잡아 이야기해요. 얌전히 있겠다고 약속했지. 여기 스파게티 맛있어. 너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엄마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 옆에 좀 얌전히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한 뒤 엄마는 다시 친구들과의 수다에 빠져들고 아이는 또다시 식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엄마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가 더 중요하죠. 엄마 방송 중.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라는 자기 합리화. 이걸 자기 합리화하면서 형식적으로 아이에게 주의를 줄 뿐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아이에게 그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때를 쓰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약속은 그저 야단을 피하기 위한 것이 되고 말죠. 물론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야단치고 화를 내고 어르고 달래기 이런 것들에 부모들이 지치기 때문에 먼저 백기를 들고 다 한때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지금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애니까 뭐 당연하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에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치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이 뜻대로, 아이 마음대로, 아이가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아이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잠자기라든지 잠을 자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스킬이잖아요.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는. 잠자는 법은 그냥 학습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의 범절과 그런 약속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배울 게 많은 부모지만 같이 성장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꿀 육아하시고요. 사랑해요.